수상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동네가 있는데요. 바로 서술락길입니다. 종로 끝자락에 위치한 곳인데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일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또 하나의 땡땡땡 길이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막상 다녀와 보니까 이 동네에 사람들이 대체 왜 빠지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동네만의 풍경입니다. 이 서술락길 메인 거리를 걷다 보면 한쪽엔 작은 식당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반대쪽엔 오래된 성벽과 초록빛 나뭇잎들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산책하기도 되게 좋고 그림 같은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외 테라스와 야장 문화인데요. 대부분의 매장이 테라스를 갖추고 있거나 아예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잔잔한 바람을 맞으며 커피나 술 한잔 즐기기 딱 좋은 공간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조용한 골목과 작은 식당들이 주는 정겨운 감성입니다. 서술락길은 시끌벅적한 핫플의 느낌보다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골목 속에 잔잔함이 공존하는 동네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억에 오래 남고 힐링이 되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감성적인 동네에서 맛이나 퀄리티까지 바라는 건 욕심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3일 동안 서술락길만 주구장창 다니면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하루 코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한 편만 보시면 서술락길을 적당히가 아니라 제대로 즐기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개성식 만둣국의 정성스러운 한 그릇 개성입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정통 개성식 만둣국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발견한 곳인데 깔끔하고 깊은 감칠맛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할머니에게 전수받은 레시피라고 하니까 이거 스토리까지 완벽한 곳이죠. 일단 매장은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이 강하고요. 들어가 보시면 소박함과 깔끔한 오픈 키친에 먹기 전부터 위생적인 부분이 안심이 됩니다. 저는 개성식 만둣국을 주문을 했는데요. 만두는 총 5알 정도가 들어있고 국물을 한 입을 드셔보시면 진짜로 이게 맑고 깊어요. 보통 개성식 만둣국의 특징이 기름기가 없는 사태나 양지 부위로 육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진한 맛이 특징인데 여기가 딱 그런 곳이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감칠맛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을 이 김치가 정확하게 채워줍니다. 개인적으로 만둣국이나 국수집에서 메인이 아무리 맛있어도 김치가 별로면 약간 흐름이 끊기거든요. 근데 이곳은 이 김치가 굉장히 매콤하고 쌉쌀한 겉절이 같은 느낌이라 함께 먹었을 때 조화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백김치도 적당히 새콤달콤하게 잘 익어서 함께 먹기가 좋았고 무엇보다 만두 하나를 남기시고 밥을 달라고 하면 무료로 주시거든요. 그때 이 밥과 만두를 말아서 함께 드시면 든든하고 깔끔하고 담백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 잔잔한 바람을 힐링하기 좋은 곳 사사입니다. 사실 이 카페는 힐링하기에 진짜 더할 나위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사람들이 서술락길 카페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야외 테라스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성벽이랑 그 되게 푸르게 우거진 나뭇잎을 보며 커피 한잔하기 딱 좋기 때문인데 이곳은 야외 테라스와 더불어서 2층의 공간도 너무 매력적인 곳이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옥 자체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감성도 너무 좋고요. 2층에 올라가 보시면 창문에 살랑이는 바람이 스며들면서 창에 있는 잎들도 춤을 추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창밖의 풍경마저 한편에 조금 그림처럼 힐링하기가 되게 좋았고요. 공간 자체가 조용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막 시끄럽게 떠드는 느낌보다는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분위기라 좋았습니다. 메뉴도 일반 카페랑 조금 다르게 한상 차림이라고 해서 가래떡이랑 조청꿀 그리고 식혜를 세트로 판매하는데요. 가래떡은 사실 누구나 아는 그 맛이지만 쉽게 먹진 않잖아요. 그리고 꿀에 찍어 먹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약간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라서 좋았고요. 식혜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차갑고 밥알이 더 많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TMI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게 수요가 없는 공급이긴 한데 인스타 감성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본체가 뚝딱이라서 그런지 되게 어색하네요.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림과 기다림의 미학이 담긴 한 잔 슬로운입니다. 이곳은 콤부차를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는 브랜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콤부차 티코스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술락길은 여성분들이나 데이트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색적인 데이트 코스로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코스가 아니더라도 워크인으로 콤부차만 마실 수도 있습니다. 콤부차 티코스는 계절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모든 구성에 주제에 맞는 의미를 담아내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 주제는 무브먼트였는데 기온에 따라 사람들의 움직임이 달라지듯 미생물들의 움직임도 달라진다고 하여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움직임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코스는 티 콤부차, 콜드 파스타, 디저트, 블렌딩 티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각 메뉴가 나오기 전에 직원분이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첫 잔인 아포차는 바닐라의 부드러운 단맛과 꽃향이 어우러지는 티였고 사실 저도 되게 티알못이거든요. 근데 말해주는 키노트를 되게 음미하면서 마시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느껴지더라고요. 다음은 아포차로 만든 콤부차가 나오는데요. 보통 탄산을 인위적으로 넣은 콤부차는 마셔봤는데 직접 발효된 이 콤부차는 결이 조금 달라요. 되게 은은한 탄산감과 잔잔한 감칠맛이 되게 매력적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콜드 파스타가 나왔는데요. 일단 취나물 페스토를 곁들인 오르조 파스타에 스코비와 드라이 토마토가 어우러져 향긋하고 복합적인 산미가 느껴집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제 입맛에는 조금 이제 평범한 메뉴였거든요. 근데 가벼운 산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만족할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머랭 마들렌 디저트와 블렌딩 티가 나오는데요. 이게 한입 드셔보시면 머랭이 되게 사르르 녹아요. 그리고 고소한 쿠키 크럼블, 달콤한 마들렛, 그리고 라임크림의 산미까지 되게 입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졌고요. 단맛과 산미가 입에 남는다 싶을 때 이 블렌딩 티를 마시면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좋았습니다. 끝으로 이 슬로우는 외식을 할 때 의미와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새로운 미식 경험에 마음이 열린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요. 참고로 곧 여름 시즌을 맞아서 메뉴가 전체 리뉴얼될 예정이니 방문 전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라스에서 즐기는 이국적인 분위기의 탁꽃집 비틀스 타코입니다. 아마 서술락길에서 가장 눈에 띄고 힙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맛은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브랜딩이나 인테리어는 너무 힙하고 잘 해놨는데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그저 그런 맛집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너무 맛있어서 놀란 곳인데요. 일단 야외 테라스가 있어서 약간 외국 펍에 온 느낌을 주는 게 좋았고요. 저는 비틀스 타코, 비리아 타코, 그리고 비틀스 누들을 주문했는데 비틀스 타코는 돼지고기의 고소한 풍미에 매콤한 소스가 감칠맛을 더해주고요. 사워 소스의 산미가 균형을 잡아줘서 누구나 좋아할 맛이었고 비리아 타코는 여기에 소고기와 치즈가 더해져서 되게 풍미가 있고요. 그리고 치즈를 구웠을 때 그 느껴지는 고소함과 짭조름함이 있어요. 그게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맛이라 더 맛있게 먹었고요. 끝으로 비틀스 누들은 살짝 육개장을 떠올리게 하는 맛에 라임의 산미가 더해져서 특별함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한 그릇 비우기 좋은 메뉴였습니다. 끝으로 매장 자체가 굉장히 힙하고 그 야외 테라스가 있어서 분위기만으로도 방문할 이유가 충분한 곳인데 여기에 음식까지 맛있고 가성비도 괜찮다 보니까 서설락길에 오신다면 꼭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곳은 항상 웨이팅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캐치 테이블로 대기를 걸어 두시고 근처 카페나 산책을 즐긴 뒤에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감도 통창뷰와 생면 파스타의 만남 파티나입니다. 이곳은 진짜 제가 다녀본 어떤 레스토랑보다 감도 높은 뷰가 인상적인 곳인데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기념일 혹은 데이트하실 때 가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곳입니다. 일단 가는 길부터 갤러리 같은 복도와 아트 작품들의 감도가 느껴지고요. 올라갈 때도 이 엘리베이터를 타셔야 되는데 2인만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서민분들에게는 굉장히 럭키비킨 엘리베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도착하시면 탁 트인 통창비와 함께 숲으로 둘러싸인 공원까지 진짜 제가 왜 추천했는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메뉴는 요끼 한 피스, 스파게토니 봉골레, 베르델 라자냐를 주문했는데요. 일단 요끼를 한 피스로 파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박하고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드셔보시면 부드럽게 으스러지는 요끼와 콰트로 포르마지오라고 해서 4가지 치즈가 녹아든 소스에서 치즈들의 풍미와 감칠맛이 너무 좋고요. 헤이즐넛 캔디의 바삭함과 달달함까지 이
이 한 피스를 더 주문하려다가 가격을 보고 아차 싶어서 정신줄을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스파게토니 봉골레는 두툼한 면발의 식감과 소스 자체가 살짝 매콤해서 느끼함 없이 먹기가 좋았고요. 다만 가격 대비 모시족의 양이 조금 작고 바다의 시원함이 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르데 라자냐는 숲속의 라자냐 같은 느낌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극적이고 빨간 라자냐랑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한 입을 드셔보시면 베이비 루꼴라에 트러플 오일을 뿌려주셔서 향미가 굉장히 좋았고 그 사이로 스트라치아텔라 치즈의 크리미한 고소함 그리고 라구 소스의 감칠맛까지 굉장히 조화롭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만 이곳은 금액대가 조금 있는 편이나 뷰랑 분위기를 생각하면 충분히 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고요. 보통 이런 곳은 주류가 필수인데 이곳은 메뉴만 주문해도 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댓글은 서술락길 편을 제작한 30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